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시장이 낙폭을 줄이려고 했다가도 다시 하락적으로 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조금의 움직임에도 기민하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낙폭이 워낙 깊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움직임이 좀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파란불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신규 매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같은 상황을 좀 보수적으로 대하면서 현금 보유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더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종목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너무 헷갈리고 불안하시다면요. 저희에게 고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크릿 원정대가 찾아가는 시크릿 강연회가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이 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돼서 저희가 온라인 강연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죠.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주말에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진짜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네. 방송을 하면서도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가끔. 네, 저도 많이 도대체 힘듭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이런 조정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필요한 전략 같은 게 있으면 도움 말씀 좀 주세요. 네, 증시가 좀 연일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하락을 이게 한 3,218 여기를 지킬 때 한 요때가 8월 12일이죠. 요때 제가 방송에서 이거 3,169까지 하락 저점 한번 갱신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 하락 파동의 마무리를 짓고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깨지고 3,169까지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추세 기반으로 파동을 연장해서 좀 강하게 미는 경우가 있는데요. 밀더라도 한번 주유소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3,089는 최종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가 뚫린다면 하락장으로의 전환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만큼 지켜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다 왔죠? 네, 다 왔습니다. 이게 오늘 3,104를 갔다가 좀 반등이 나와주었는데요. 또 애매하죠. 이 3,104, 15포인트 차이로 3,089를 안 줬습니다. 물론 지수고 증시니까 이 3,089를 딱 준다는 말은 아니지만 15포인트는 너무나도 애매한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일봉상에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지만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이 3,104를 지켜고 오늘 반등했으니 이렇게 살짝 저점을 갱신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반등할 그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 여기 구간에서 한 2거래일에서 3거래일, 많게는 한 4거래일 정도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살짝 갱신하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좀 전문 용어로 다이버라고 하는데요. 이 상승 다이버가 나오면서 일봉상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뭐가 됐든 주식이든 증시든 개별 종목이든 하락만 하는 거 없고요. 상승만 하는 거 없습니다. 그 안에서 파동을 그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반등 구간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 반등이 과연 단순히 반등으로 끝나느냐, 이 상승으로 끝나느냐는 이 반등에서 어느 좀 중요한 구간을 뚫어주는지 여부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자리는 이제 한 3,270 정도, 이 3,260에서 70까지의 반등 후에 그 구간을 좀 뚫어준다면은 이 코스피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고점을 갱신하러 갑니다.
일단은 반등은 나오고 반등은 좀 즐긴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하락장으로 갈지 아니면은 상승 파동을 연장해서 상승으로 갈지 그때 고민하면 됩니다. 일단 거의 다 내려왔고요. 많이들 힘드셨을 테니까 좀 기다렸다가 반등은 좀 즐기면서 그때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3,089포인트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네. 위안을 삼고 버텨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은 오늘 1,000포인트가 깨졌거든요. 코스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닥 역시도 코스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몇 포인트까지 기다려봐야 될까요? 코스닥은 제가 차트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코스피를 네네. 참고하셔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사실 장중의 흐름도 코스피와 코스닥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이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이 실시간으로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도 그때그때 물어보시고요. 또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어보시고 또 대응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종목 상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종목며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종목 고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새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SK바이오팜이고 매수가가 12만 1,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SK바이오팜이 작년에 상장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얼마 전부터 이 종목은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2만 1,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수익이 조금은 나셨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SK바이오팜 2020년 7월에 상장을 했고요.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상장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상장했을 때 시초가는 깨지 않고 있습니다. 시초가는 깨지 않았지만 이 13만 9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SK바이오팜이 이 상승을 하려면 이 13만 9천 원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때 7월에 한번 도전을 했다가 맞고 밀렸죠. 맞고 밀렸습니다. SK바이오팜이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확실히 13만 9천 원 위에서 뚫고 지켜줄 때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일단은 뚫지도 못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일단은 여기 저번에도 한번 테스트했던 이 9만 8천 원 이 최저가 9만 8천 원 부근을 바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바닥이 깨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닥이 깨진다면 지금으로서는 저점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물론 저점이 깨졌다고 막 그대로 막 몇십 프로 더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종목들의 좀 단점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새로운 근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대응 전략을 세우기에도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14만 9천 원 위로 뚫어 주어야 괜찮다. 14만 9천 원 위에서 매수를 해야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여전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잘라낸 다음에 13만 9천 원 위에서 놓을 때 14만 원 정도에 지켜주는 걸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최저가인 9만 8천 원, 이 9만 8천 원을 이탈할 시에는 잘라내고 저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그 흐름을 한번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제가 가격을 좀 잘못 봤습니다. 지금 11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추가 매수할 시 9만 8천 원 정도에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잘 지켜가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6만 2,6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5만 200원 정도에 거래되면서 손실이 좀 난 상황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비중 10%라서 조금 다행인 종목인 것 같고요. 일단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보시면은 파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제가 여러 번
쓰는 용어가 있죠. 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정 파동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좀 유력한 지지 라인으로 한 35,300원 그리고 그 아래로 27,100원 정도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두 자리 중에 하나는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킨다고 다시 상승을 시작해서 이 최고점인 7만 원, 7만 350원 부근인데 여기를 넘어주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강한 기술적 반등 자리가 나올 자리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가려면은 또 6만 원 여기 좀 강한 저항대 부분을 뚫고 올라가줘야 그때 가서의 다시 고점 갱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의 나오는 거는 단순히 반등으로 끝날 확률 역시도 반 정도는 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62,600원인데 지금 손실 중이십니다. 손실 중이신데 비중이 또 크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지지 라인들 35,300원, 27,100원 기억해 두셨다가 여기 왔을 때 비중 10% 더 추가 매수하셔서 기술적 반등이 한 30% 정도 나올 때, 30, 40% 나올 때 그 자리에서 뭐 본절 아니면 약익절로 정리를 하시든지 탈출 계획을 세워서 탈출로 가시던가 아니면은 여기 난 이거 견디기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 잘라내셨다가 그래도 이대로는 이 종목한테 지고는 못 산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가져간 돈 다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대응 전략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이 투자자 분께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말씀드린 가격만 잘 기억하신다면 어떤 전략을 세우든 충분히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반등 시 탈출하는 전략 그리고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접근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화상담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가능하니까요. 문자나 전화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ENF 테크놀로지에 ENF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45,270원에 20%예요. 45,27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이 종목도 뭐 시장에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작년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그럼 수익을 좀 보신 적도 있고요. 아니, 조금 그래갖고 바로 계속 떨어졌어요. 조금 보셨다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NF 테크놀로지 한 45,000원 정도 부근에 비중 20% 실으신 거죠? 네.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조정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조정에 들어섰고요, 이 종목은. 근데 또 다행인 건 비중은 20% 정도면은 좀 과하지 않게 잘 실으셨고요. 좀 다행인 건 좀 반등 자리를 다 와간다.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을 끝내는 좀 강한 지지 라인을 다 와간다. 이 점이 좀 괜찮은 점이고요, 이 종목에. 반등 자리로는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줄 두 개를 꺼놨는데 29,500원 그리고 23,900원 이 두 자리가 있습니다. 이 두 자리 중에 어디를 지켜줄지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조정도 거의 다 와가고 한 29,500원 부근을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두 자리 기억해 두셨다가 평단이 높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29,000원까지 빠질 확률이 있어요? 네, 현재 31,850원인데 29,500원이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조금 더 내려올 확률이 높고요. 내려왔을 때 29,500원을 지켜준다면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9,500원도 깨져버리고 한 번 더 내려온다. 그러면은 23,9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추가 매수하면 반등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지킨다면 반등이 한 20%에서 30%, 많게는 40, 5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반등할 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평단이 높으셔가지고요. 반등을 할 때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45,000원 갈 것 같은데
너무 애매하니까 좀 익절할까 평단에 나올까 고민하다가 끝나버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비중을 20% 실으셨으니까 제가 좀 지정해드린 자리, 말씀드린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최소한 10% 정도라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조금 여유 있게, 좀 여유 있는 탈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이라도 손절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손절하시기보다는 내려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자리 지켜주면 추가 매수해서 좀 탈출하는 전략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그럼 왔기 뭐 때문에 앞으로 손절은 반등은 좀 있을 수 있네 그러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반등은 좀 될 수 있어요. 반등은 나올 겁니다. 한 번에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 강한 반등은 나옵니다. 한 30% 정도가 기대되는 강한 반등은 나오는데 이 반등 한 번에 이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안 갈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이 반등 한 번에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등할 때 바로 나와야 네, 반등할 때 나오기 네. 위한 추가 매수. 네, 제가 말씀드린 가격 기억해 주시면서 그때 지켜준다면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금 좀 답답하셔서 손절도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29,500원, 23,900원, 29,500원, 23,900원 이렇게 두 가지 가격대 말씀해드렸으니까요. 이 구간에서 추매하셔서 꼭 반등 시 탈출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제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해운요. 대한해운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945원에 네. 50%요. 2,945원에 50% 비중입니다. 뭐 해운주들도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바로 상담 도와주시죠, 위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2,945원이면 막 엄청 높은 가격은 아니네요. 지금 약손실권에 계시는데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예. 예, 비중을 50%나 이렇게 실으셨는데 아무리 좋은 진입 가격이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비중 실으시면 이렇게 한번 뭐 증시의 문제든 뭐 개별 종목의 문제든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비중 많이 안 실으시는 게 앞으로는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대한해운은 조금의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줄선 두 개를 이렇게 꺼놨는데 2,470원, 2,470원 그리고 그 아래로 네, 2,130원 이렇게 두 자리가 유력한 지지라인 후보입니다. 일단 최소한 2,470원까지는 추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고요. 대한해운은 이후에 470원이야. 네, 2,470원이요. 예. 2,470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2,470원이 깨진다면 2,130원까지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상승할 때 이 시청자분의 평단가 위를 넘어서서 수익권으로 돌아온다면은 일단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비중을 한 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 50%를 끌고 갈 만큼 좋은 자리에서 사신 것도 아니고요. 비중 50%를 끌고 갈 만큼의 종목이 무조건 이거 고점 뚫고 상승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 받고 반등해서 올라갈 때 이 시청자분의 평단을 넘어서서 계좌에서 빨간불이 보일 때 이 종목이 좀 비중을 반 정도 덜어내셔서 한 25% 정도만 끌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2,400원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2,400원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야.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요. 네, 근데 이제 구간이 막 400원 차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잘라내기보다는 잘라내시고 여기서 사셔도 되는데 물론 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라내시기보다는 지켜보셔도 좋고요.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대한해운은. 예. 네, 여기까지 보시면서 비중만 평단 위로 올라왔을 때 비중만 좀 줄여서 대응하시면은 대한해운 크게 어렵지 않게 좀 익절하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비중 관리가 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비중 좀 조절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상담 가보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AMT요. SAMT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5,610원에 100%.
5,610원의 100% 비중입니다. 언제 매수를 하신 거죠? 8월 5일 날 올라가기 시작할 때. 급등한 날 매수를 하셨고 그러면 수익을 또 보셨었을 텐데 수익을 챙기신 건 아니죠? 계속 그때 한번 그날 올라가고 나서 계속 또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두 번째 이제 급등이 나왔던 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AMT 5,610원에 비중 100%. 와, 비중을 100%나 실어버리셔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대응을 못하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나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SAMT는 일단 좀 안타까운데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이미.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 버렸는데 비중 100% 실으셔가지고 대응이 안 되시죠, 지금. 네. 이렇게 비중 한 번에 100%는 좀 다음부터는 안 실으시는 게 좋고요. 네. 좀 조정을 받을 때 보시면은 제가 좀 복잡하게 줄을 이 종목은 원래는 2개만 끊는데 이 종목은 3개나 끊은 이유가 이제 조정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정을 시작해서 1차적으로 여기 4,510원 보이시죠? 네. 4,510원을 맞고 여기를 이렇게 맞고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내리는 이런 흐름으로 움직여줄 확률이 높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4,510원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거고요. 이 반등이 나왔을 때 한 6,000원 조금 아래에서 좀 수익권으로 왔을 때 비중을 확 줄이시거나 일단 탈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차 반등에서 탈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4,510원을 처음에 안 지키고 처음부터 3,880원까지 내려가서 여기를 지킨다. 그렇다면은 반등이 조금 더 반등하는 자리가 이 시청자분의 평단까지 안 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 하락 파동 이후에 반등을 했다 한들 이 흔한 말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한 번에 추가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추가 하락은 이 3,230원까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 4,500원이든 4,510원이든 3,880원이든 이 두 자리 중 하나를 지키고 나오는 첫 번째 반등에 이 종목은 무조건 탈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 5,610원까지 안 올라오고 약간의 손실권이 온다 한들 비중이 100%라서 만약에 두 번째 하락 파동이 나왔을 때 대응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차 반등 자리 4,510원, 3,880원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기를 지켜주고 나오는 반등에 한 6,000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어 보여요. 이 4,500원을 지킨다면은 6,000원까지 나온다면은 이 시청자분 평단보다 살짝 위로 올라오죠. 네, 그때는 좀 미련을 버리시고 탈출을 하셨다가 제가 말씀드린 3,880원 아니면 3,230원 이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지금은 너무 높은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실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탈출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요. 수익은 충분한 조정을 준 이후에 한번 챙겨가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SAMT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요즘에 주식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100% 실으셔서 큰 수익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고점에서 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한 투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동 잘 이용하셔서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21,300원에 30% 정도 되는. 21,300원에 30% 매수하셨고요. 네. 그래도 지금 약간 약수익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이 없죠, 지금.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이게 상승하기 전이니까 한 달 전 정도 되겠네요. 한 달 정도 되셨고 수익이 많이 나기도 했었는데 지금 좀 계속 네, 하락을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1,300원이면은 그냥 평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약 평단이시니까 네. 지금 매수 나쁘지 않으세요. 나쁘지 않은 자리에 하셨고 1차적인 반등 이 종목 역시도 방금 전에 상담을 했던 SAMT랑 똑같이 반등을 이제 조정을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1차적인 지지라인 후보로는 여기 21,000원이 있습니다. 21,000원이 있는데
여기를 지킨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21,000원이면은 시청자분 평단이랑 거의 차이가 없죠. 네네. 네, 잘 사셨고요. 일단 비중 자체도 좀 높으시니까 아마 한 21,000원 부근을 지킨 다음에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21,000원을 지킨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바로 이 고점을 넘는 상승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의 조정 파동이 더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 종목 반등 나올 때 익절하시는 게 맞는 대응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 파동이 나와서 이 18,500원이나 아니면 16,100원이 왔을 때 이때 다시 한번 사셔서 그때 다시 한번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익절 후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사서 다시 한번 익절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일단 지금 곧 반등이 나올 유력한 자리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 먼저 챙겨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등 시 익절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물론 기존에 보셨던 그 수익률을 보자니 좀 아쉬우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담 받으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지금 최재원 의원님 정말 상담 잘해주신다 이런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평소에도 매일매일 최재원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죠.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계속해서 이 종목별 대응 전략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상담 확인해 볼게요. 현대차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차 종목 오랜만에 종목 상담 오는 것 같은데 매수가가 25만 9,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손실이 꽤 많이 나셨어요. 비중도 30%면 적질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월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여드릴 거고 이게 보면은 뭐 현대차 옛날부터 쭉 올라왔죠. 좋은 회사니까 쭉 올라왔고 이제 한 2000년도 후반에 2010년 정도 얼추 왔을 때 좀 크게 한번 상승을 했고 쭉 조정 이어가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현대차 제가 기아차 예전에 한번 상담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아차가 당시에 고점을 넘을 확률보다 아래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 고점을 뚫어도 이 고점을 뚫은 다음에 기대되는 상승값이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아래로 열린 리스크 대비 기대할 수 있는 상승값이 적다라는 상담을 기아차에서 드렸었는데요. 현대차 역시 똑같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조정 국면으로 들어선 근거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 현대차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디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은가라고 보면은 여기 월봉상에 그어놨습니다. 워낙 차트가 커가지고 일봉상으로는 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깔끔하게 월봉상으로 자리를 잡아놨고요. 14만 5천 원. 1차적으로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 11만 2천 원. 이 두 자리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이렇게 파동을 그리든 해서 이 두 자리 중에 하나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현재 기아차도 현대차도 두 종목이 전부 다 같이 움직이니까, 같은 회사니까 두 종목이 전부 다 조정 국면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짧게 조정 파동을 짧게 여기쯤에서 끊을 수 있어요. 한 19만 원 정도에서 끊을 수 있는데 이 19만 원이 깨진다면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14만 5천 원, 11만 2천 원까지는 조정이 거의 실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5만 9,50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 19만 원이 지켜진다면 19만 원이 지켜진다면은 시청자분의 평단까지 올 수 있습니다. 지켜진다면 오겠지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아래로 굉장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19만 원을 기준으로 좀 손절도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종목들 뭐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19만 원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그 가격대에도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일단 손절 가능성 열어두고 19만 원 지켜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확인해 볼게요. NK맥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8,000원에 비중 5%입니다. NK맥스도 지금 손실
손실폭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그래도 비중이 좀 적어서 다행이긴 하거든요. 이 종목은 반등 가능성이 있나요, 위원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좀 짧게 보면은 지금 자리 정도를 원래 지켜주었어야 되는데 이 13,500원 부근을 지켜주지 못했죠. 13,500원 부근을 지켜주지 못했고 좀 정확한 디테일한 자리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 1,700원까지 조정, 여기 부근까지의 조정을 좀 추가적으로 받을 확률이 높다. 1,700원 정도까지 추가 조정 받을 확률이 높지만 여기까지 지켜준다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반등일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반등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고 반등이 나오면은 얼추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분의 평단이 18,000원이죠. 그러면은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솔직히 지금부터 사셔도 됩니다. 13,500원을 못 지켰지만 물론 13,500원을 못 지켰다고 이 종목이 1,700원을 꼭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번 더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한 5% 두 번에 나눠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이 18,000원까지의 반등이 오면은 단순히 탈출이 아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반등 자리가 거의 다 왔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강한 반등 자리가 다 왔으니 마침 비중 역시 작으니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단순 탈출이 아닌 수익으로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행히 비중이 좀 작으셔서 추가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지금부터 모아가자라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유튜브 채팅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GH신소재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8,76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8,760원 사실 이번 주, 지난주까지만 해도 8,760원 자리에서 움직였었는데 지금 굉장히 또 하락을 급격하게 하게 되면서 8,000원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평단가 8,760원이면은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조정을 어느 정도 다 받았습니다. 이 종목. 조정을 어느 정도 다 받은 걸로 보여지고 조정을 어느 정도 다 받았는데 한 번 더 내릴 확률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강한 자리가 5,615원이거든요. 첫 한 번의 조정이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는 경우는 두 번의 조정 없이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를 못 뚫었어요. 이번에 여기를 못 뚫었습니다. 10,000원 부근을 못 뚫고 밀려버렸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번의 조정이 더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막히면서 이 한 번의 반등,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뚫어주지 못하면 한 번 더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린다면 한 4,500원 정도까지 4,5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그 더 강하게 나와서 10,000원 부근을 다시 도전을 하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아래에서 마무리되던가 아니면은 좀 10,000원을 뚫는다면은 이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10,000원을 뚫는다면은 이 11,680원을 넘을 확률도 있어요. 굉장히 좀 위쪽으로도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왔을 때 담는 게 좋아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고 10,000원을 맞고 약간의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바로 내리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도전을 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더 도전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월봉 음봉으로 바꾸면서 바로 내릴 것 같다. 그러면은 6,800원까지 내려온다는 소리입니다. 6,800원이 아니죠. 여기를 지키고 반등했는데 못 올랐으니까 여기를 깨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월봉의 마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의 좀 움직임을 잘 보시면서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은 좀 현재 뭐 손실이 작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래에 좀 열린 이 조정의 폭을 봤을 때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흐른다, 좀 음봉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조금 더 흐른다 싶으면은 좀 빠르게 도망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GH 신소재는.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더 큰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시작됐을 작년 3월 이후에 아마 가장 큰 폭의 조정이라고 기억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1.88% 하락을 하고 있고요. 3,099.57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면서 3,100포인트 지금 코스닥 이탈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저점에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이 최저점 구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나타나고요. 기관이 4,047억 원, 외국인이 3,602억 원 매도하고 개인들이 8,180억 원, 오늘도 개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빨간불 들어와 있는 종목 카카오가 0.34%로 그래도 강보합권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1% 안팎 그리고 2%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2.01% 하락하면서 97만 3천 원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나머지 종목들 다 부진한 가운데 카카오뱅크는 오늘도 8.64% 급등이 나오면서 9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2.77%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 가까운 하락이 마감장에 가면서 나타나고 있고요. 1000포인트 이탈하고 992.79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장중에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점 구간이고요. 991포인트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 나타납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역시 보여지고 개인들이 2,836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1,047억 원, 외국인이 1,63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봤을 때 오늘 펄어비스는 급등합니다. 7.81% 상승하면서 67,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권 정도고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알겠고요. 일단은 지수의 낙폭이 좀 워낙 깊어서 그리고 마감대 갈수록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많은 분들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상승한 종목이 230여 종목밖에 양시장 합쳐서 되지가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 보면 좀 굉장히 또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장 제가 아까 좀 지지를 좀 애매하게 했다. 3,104가 좀 굉장히 애매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를 지키면은 조금 아래로 한 번 더 내려와서 이 3,089를 딱은 아니더라도 여기 부분을 테스트한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하고 돌아왔는데 3,104를 깨버렸죠. 3,104를 깨버리고 오늘 이 3,097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흐름이 아닌, 이렇게 저점을 살짝 갱신하고 가는 흐름이 아닌 내일 바로 갭으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3,089를 테스트하고요. 거기서부터 양봉을 그리면서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이 다이버를 만들려고 하면은요. 횡보가 좀 있어야 돼요. 바로 내리면은 다이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 후에 저점을 갱신하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과매도로 밀어버리면은 다음 날 이 약간의 개파락으로 밀리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3,089가 깨질 확률은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이 3,089라는 게 당연히 코스피 지수다 보니까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타점이 아닙니다. 딱 이 3,089가 아니고 뭐 3,088일 수도 있고요. 뭐 87일 수도 있고 뭐 3,090일 수도 있고요. 9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89 부근이다. 여기 부근은 지켜주고 이 과매도, 일봉상까지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표로 반등이 나올 때가 다 되었다. 내일 개파락이 나오고 상승하는 그림이 사실상 제일 이쁜 반등 그림일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개파락으로 한다면 개파락으로 시작했는데 이 3,089 부근을 지켜주는 움직임이라면은 그때서는 조금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굉장히 좀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현금 보유 비중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맞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리기만 하는 거 없고 오르기만 하는 거 없습니다. 내릴 때도 반등을 그리면서 내리고요. 오를 때도 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특히 지수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쭉 내리기만 하는 거 없고요. 그냥 쭉 오르기만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중요한 지지라인에서는 겁내지 말고 좀 추가 매수를 받아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도 이게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증시가 안 좋으면 저도 역시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이때도 겁을 낸다면 대체 언제 매수를 할지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도 최재원 위원님은 이렇게 본인만의 전략이 있으시니까요. 조금은 우리 잘 모르는 투자자분들보다는 확실하게 좀 여유가 있어 보이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면요. 최재원 위원님 방 들어오셔가지고요. 또 물어보시고 이런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1.93%로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3,097.83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3% 가까이 하락을 했죠. 991.15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좀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8원 딱 상승을 하게 됐네요. 8원 20전 상승했습니다. 1,176원 20전으로 어제의 낙폭을 다시 좀 반등을 올려 세우면서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도 우리 지수 영향을 받는 모습 장중에 계속 보여줬고 마감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대응 전략 세우고 종목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번호 아래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전화 연결돼 있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만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66,000원이고요. 20% 비중이 20%거든요. 네, 66,000원에 20% 비중입니다. 기대감 좀 있으셨죠, 시청자님? 예, 저는 이제 7만 원이 넘어갔었는데 물적 분할을 하면서 팔 시기를 놓쳤거든요. 그때 갑자기 막 급락을 하는 바람에. 네. 아까 근데 현대차도 지금 상담 도와드렸는데 만도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도는 66,000원의 비중 20%. 네. 그렇게 낙담하실 정도로 높은 평단 아니시고 비중도 괜찮으십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네.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 비중이 20%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더 그냥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52,700원 여기 줄 보시면은 52,700원. 그리고 예. 그 아래에 44,000원이 있습니다. 이 52,700원까지 왔을 때는 추가 매수 꼭 안 하셔도 돼요. 추가 매수 안 하셔도 이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평단가까지는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그때 탈출을 네.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52,700원을 못 지킨다. 그리고 44,000원까지 내려와서 여기 44,000원을 지킨다 하면은 이 시청자분이 앞에서 20% 사셨으니까 이 만도도 최소한 10% 정도 많으면 20%까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처분을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건 어떨까요? 이미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 66,000원이 평단이시고요. 제가 보고 있는 유력한 지지라인 후보 중 첫 번째가 52,700원인데 현재 58,800원이 중간입니다. 중간인데 여기서 보면 또 제가 유일하게 보는 이평선이죠. 221선을 또 시키고 있죠.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반등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라인은 유력한 지지라인 후보고 오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꼭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꼭 오지 않고 여기서 바로 반등할 확률도 있습니다. 이미 반 내려온 만큼 잘라내기보다는요. 비중 평단 다 괜찮으시니까 52,700원 내려와서 지키고 올라가면은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되고요.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52,700원이 깨진다면
그리고 44,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여기 부근에서 한 번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더 도와드렸습니다. 네, 반등은 나올 겁니다. 52,700원 가격대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하나투어요. 하나투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네, 90,020원. 90,020원의 비중은요? 한 20%요. 비중 20%. 자, 여행주에 대해서도 기대감 많으셨을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백신 접종할 때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네네네. 오늘 낙폭이 또 굉장히 큰데 하나투어도 상담 도와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작하기 전에 하나투어 9만 원에 20% 굉장히 일봉상의 고점에서 좀 실으셨는데 여기서 실으셨는데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네요. 일단은 이 여행주죠. 여행주니까 여행주는 괜찮습니다. 여행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데 높게 사셨으니까 좀 추가 매수를 아무래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좋은 자리가 온다면. 네네. 그러면은 일단 20% 실으셨으니까 유력한 좀 추가 매수 후보, 지지라인 후보 여기를 지켜준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자리입니다. 66,600원. 아. 네, 66,600원 그 아래로 만약에 66,600원도 깨진다면 52,500원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자리 기억해 놓으셨다가 66,600원 지켜준다 싶으면은 여기서 한 20% 비중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66,600원 지키는 듯 하더니 빼버린다. 빼버리면은 52,500원에 비중 20%를 실으시면 됩니다. 일단 평단이 높으셔가지고요. 장기적으로 여기 넘어서 올라갈 것 같더라도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춰 놓으시는 게 조금 심적으로는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66,600원을 지키는지 좀 모르겠다. 여기를 지키는 것 같은데 깨질 수도 있나 이러면은 제일 마음 편한 게 비중 20% 실으셨으니까 66,600원에서 10% 더 추가 매수 하시고요. 52,500원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10% 하시면 두 개 합쳐서 20%죠. 그러면은 평단이 또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전략으로 일단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시청자분의 평단을 넘어갈 확률이 높지만 일단은 매수가 자체가 일봉상에서는 높으니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네, 하나투어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높아서 일단은 평단을 낮추는 전략을 계속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확인해 보죠.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현대건설인데요. 건설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38,900원에 비중 15%인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38,900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안전한 자리예요. 물론 수익이 6만 원대까지 갔을 때 아주 많이 나셨겠지만 지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굉장히 잘 사셨네요. 38,900원이면 굉장히 잘 사셨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익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식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매도가 잡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현실인데 일단은 매수를 잘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1차적인 지지라인이 45,400원에 있는데 45,400원 근처에 마침 또 말씀드리는 제가 유일하게 보는 221선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를 조정이 이제 시작됐으면 여기를 한번 지키면서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내리면서 이 4만 원이나 3만 5천 원 부근까지를 테스트할 확률이 높습니다. 좀 이렇게 한번 반등했다가 이 종목 역시 한번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내리는 그런 조정 파동을 좀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다 왔어요. 45,400원, 49,000원, 4,000원 차이인데 10% 정도 차이죠. 다 왔으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 45,400원에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나와서 한 5만 원 위에서 5만 원 위를 줄 때 한 5만 원, 한 3,000원, 2,000원, 5,000원 여기 부근에서 5만 원 넘겼을 때 일단 익절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올라가더라도 바로는 힘들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이든 시세 조정이든 좀 조정을 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등할 때 일단 여기서 못 챙겼던 수익 조금 올라왔을 때 챙기고 다시 한번 매수가를 보자. 매수 잘하시니까 다시 한번 매수가를 보고 그때 좀 여기 4만 원이나 한 3만 5천 원 주면 그때 한번 다시 매수를 해봐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종목은 반등했을 때 익절하고 다시 한번 좀 저점에서 잡아보자라는 전략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렸는데요. 제가 들었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률이 거의 20에서 30%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종목 상담 채택 안 돼서 아쉬우신 분들 아니면 계속해서 이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종목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해주신 최재원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죠. 저희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님의 종목인 신흥 SEC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같이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이 상한가 기록한 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을 가지고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일이죠. 오전 10시에 시장 대응 전략과 2차 전지 섹터를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도 궁금하시고 앞으로 있을 섹터나 시장도 궁금하시다면요.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저희 샵 0082번으로 박원재 이렇게 전송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